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알테오젠의 2025년 사업 보고서랑 최신 분기 보고서. 와, 정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한 편의 추리 소설을 위한 사건 파일 같은데요. 저희의 미션은 이 숫자랑 전문 용어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기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사건 파일.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특히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한 회사인 만큼 이 회사의 가치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그 기술이라는 무형 자산에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는 이 기술이 정말로 특별한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탐색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서는 회사의 연역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에 설립해서 2014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군요.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연역을 쭉 훑어보니까 2019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보입니다. 10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알테오젠 이야기의 1막이 끝나는 클라이맥스이자 2막을 여는 전환점이죠. 이때 이전한 기술이 바로 ALT, B4, 피하주사,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 기술 하나로 알테오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피하주사 기술?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 거죠? 우리 피부 및 조직이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항체 의약품처럼 분자 크기가 큰 약물은 이 그물망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가서 한두 시간씩 정맥주사, IV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ALT-B4는 바로 이 그물망을 아주 잠깐 동안만 느슨하게 풀어주는 특수한 효소,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몇 시간씩 묶여 있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진짜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청취자분도 잘 아시는 수십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의약품들, 이걸 가진 거대 제약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특허 만료입니다.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급감하죠. 그렇죠. 특허 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만약 기존의 정맥주사 약을 이 ALT-B4 기술을 이용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제형으로 다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약의 독점 판매 기간, 그러니까 수명을 몇 년이나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알테오젠은 바로 그 수명 연장의 열쇠를 파는 회사인 셈입니다. 2024년에 테르가제라는 이름으로 국내 품목 허가도 받으면서 기술력도 입증을 했고요. 이건 단순히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약 상업의 판도를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ALT-B4 말고도 다른 기술 플랫폼들이 더 있네요. 넥스피에티 융합 기술, 그리고 넥스맵이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무기들인가요? ALT-B4가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넥스피에티는 약물의 효과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 의약품이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막을 씌워서 약효가 훨씬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매일 맞아야 했던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하는 ALT-B1 같은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LT-B4가 투여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면 넥스피는 약효 자체를 건드리는 기술이군요. 그런데 이런 약효 지속 기술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개발하지 않나요? 보내주신 자료에 알테오젠의 넥스피만이 가지는 어떤 차별점이나 경쟁 우위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유사 기술들은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약물의 활성이 일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넥스피 기술은 약물 활성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반감기만 선택적으로 늘리는 데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여 횟수만 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넥스맵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요즘 가장 뜨거운 항암 기술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유도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항체라는 미사일이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미사일 탄두에 아주 강력한 항암 약물을 장착하는 기술이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HRE2 양성 유방암 치료제 RTP7이 바로 이 넥스맵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약의 투여 방식을 바꾸는 열쇠 ALT-P4, 그리고 약효를 길게 늘리는 방패 넥스피, 마지막으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유도미사일 넥스맵까지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을 하나의 툴박스처럼 갖고 있다는 거네요. 이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특허라는 자물쇠를 빽빽하게 채워놓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이 기술 툴박스가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가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을 바꾸는 기술을 가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 계약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된 MSD와의 계약 내용을 뜯어보면 바이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 총괄표를 보면 2020년에 처음 계약했을 때 계약금, 그러니까 업프런트 페이먼트로 1,600만 달러를 받았고요. 2024년 2월에 계약을 독점으로 변경하면서 추가 계약금, 사이닝 피로 2천만 달러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약금 외에 마일스톤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 2021년 임상 1상 개시로 350만 달러, 2023년 임상 3상 개시로 1,30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그게 바이오 기술 수출 계약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한 번에 모든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각 단계마다 이정표, 즉 마일스톤을 세워두고 그 이정표를 통과할 때마다 성공 보수를 받는 구조거든요. 아, 임상 1상 진입, 3상 진입, 최종 품목 허가,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계속 받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 제도 같은 거군요.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수록 더 큰 보상이 따르는 구조네요. 이렇게 하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을 지속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런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입 구조 덕분에 바이오 기업들이 10년 이상 걸리는 그 긴 연구 개발 기간을 버텨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약 189억 원입니다. 전년도 301억 원에 비해서 꽤 줄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그 숫자만 보면 우려될 수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주식 선택권 행사로 62억 원 정도가 유입됐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연구시설 부지를 취득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돈이 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아, 더 중요한 건 MSD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술료 덕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으로 직접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자본금 변동 내역도 보니까 무상증자나 전환우선주, CPS 발행 같은 일들이 꾸준히 있었네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들은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런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일종의 조건부 투자 같은 거죠. 알테오젠 정시 3, 4회차 전환우선주를 발행했었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 주식들이 2024년 초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언제 주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잠재적 매물 부담, 소위 오버행 이수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재무 구조가 깔끔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기에 투자했던 우선주 주주들이 이제 언제든지 주식을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회사가 그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보통주로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기술이라는 엔진과 재무라는 연료를 살펴봤으니 이제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을 봐야겠네요. 임원 현황을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죠. 바이오 기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보고서에 각 임원들의 주요 연구 논문 목록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핵심 인력들이 이 정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증명하려는 의도죠. 기술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잠깐만요. 이 박순재 대표이사 이력을 보니까 좀 놀라운데요. 퍼듀대 생화학 박사에 MIT 박사 후 연구원, LG생명과학 상무까지. 보통 바이오 기업 대표들은 연구자 출신이 많은데 이분은 엘리트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창업가로서 회사를 코스닥 상장까지 이끌고 글로벌 빅딜까지 성사시켰네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뛰어난 과학자가 반드시 뛰어난 경영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와 경영,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성공시킨 경험은 알테오젠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박순재 대표이사가 19.14%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네요.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지배구조나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감사보고서를 봐야겠죠. 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습니다. 제17기, 즉 2024년 감사인은 3일 회계법인이고 감사 의견은 적정입니다. 가장 좋은 등급이죠.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는 이촌 회계법인이었는데 감사인이 바뀌었네요. 이런 감사인 변경이 때로는 좀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하지 않나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압력이나 문제에 의한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더불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회사의 재무 시스템이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사업보고서라는 사건 파일을 통해서 이 회사의 결정적 순간이었던 ALT-비싸 기술의 가치, 또 그 이면에 숨은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지 깊이 있게 추적해봤습니다.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그 열쇠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거대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고문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의 기술은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서핑보드 같은 존재죠. 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파일을 덮기 전에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ALT-B4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냉정해서 영원한 1등은 없죠. 이 회사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ALT-B4를 이을 차세대 성장 동력, 즉 제2의 ALT-B4를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속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초기 연구과제 부분에 그 미래를 향한 희미한 단서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단서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이 탐구에 아주 흥미로운 다음장이 될 것입니다.